네, 안녕하십니까. 4월 셋째 주 주간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 컨버전스 UI 개발팀 주우영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간략하게 웹스톰을 이용해서 그 타입스크립트를 작성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사용하는 웹스톰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되겠는데요. 따라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웹스톰은 이제 인텔리제이로 유명한 제트브레인사에서 개발한 상용 HTML, CSS, 자바스크립트 통합 개발 환경 툴입니다. 작성한 코드의 지능적, 정적 분석 그리고 그것을 기반한 자동 완성을 지원해주고요. 노드.js 디버깅 지원도 해주고 최근에 다트 및 타입스크립트의 코딩 지원도 해주게 되었습니다. 네, 앵귤러도 있습니다. JS 인트와 JS 린트를 내장한 실시간 문법 검사, 그리고 변수명, 함수명의 오타 검증도 하고요. 그리고 SVN, Git, 머큐리얼, CVS를 따로따로 설치 안 해도 되고 그 통합 관리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트브레인즈가 가장 강조하는 게 리팩토링인데요. 그에 걸맞게 자바스크립트 소스와 HTML, CSS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도 각각의 관련성을 분석해서 파악하고 지원되는 그런 리팩트 기능과 라이브 코딩까지 지원해서 개발자뿐만 아니라 디자이너에게 압도적인 생산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그들은 자신들의 아이디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타입스크립트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그 타입스크립트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해서 배포한 무료 오픈소스인데요.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클래스 기반 타입을 가미해서 가독성을 극대화시킨 확장 언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대규모 응용 프로그램에서 개발을 위해 설계되었고요. 하위 호환성을 보장하려고 컴파일 시 자바스크립트를 산출물로 출력합니다. 이런 자바스크립트 컴파일성 언어는 이제 커피스크립트랑 이제 스크립트 샵 등이 존재하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네, 이렇게 있고요. 이제 MS에서는 이제 규모가 커질수록 취급하기 어려운 복잡한 자바스크립트 소스 코드의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해서 개발했습니다. 이제 미래의 ECMA 스크립트는 언어에서 클래스 기반 객체 지향 문법을 지원하려고 한다지만 이제 MS는 그들보다 더 빨리 구현해 놓은 거고요. 그렇다고 표준과 크로스 플랫폼 지원 그 호환성까지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제 그들은 이제 표준과 크로스 플랫폼도 지원하는 거를 이제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 잠깐 이제 그러면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위키를 작성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그 오늘 아침에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키에 그 제가 작성한 튜토리얼을 보고 이제 간단하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저희 위키에 작업 환경에 가시면 이제 여기에 웹스톰으로 그 타입스크립트 시작하기라고 문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 먼저 이제 타입스크립트를 컴파일하기 위해서는 컴파일러를 설치해야 되는데요. 이제 npm install 그리고 글로벌 타입스크립트라고 치면 설치가 되고요. 기본적으로 노드.js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유저 로컬에 노드.js 폴더를 여기다가 컴파일을 노드.js를 해놨고 여기서 방금과 같이 라고 이렇게 명령어를 치면 설치가 되겠죠. 설치가 되면 빈 폴더에 tsc라고 설치가 이렇게 됩니다.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웹스톰을 시작하면 됩니다. 화면이 좀 자 그러면은 한번 empty
create new project라고 해서 만들면요, 이제 TypeScript 앱이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타입 보시면 지원해 주는 것들이 이렇게 있고요. 부트스트랩도 있고 뭐 익스프레스 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empty 프로젝트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파일들, 뭐 기초 세팅 파일들이 세팅되고 이러한 이제 인터페이스로 그 웹스톰이 시작되고요. 보시면 아무 파일 없죠, 당연히. 그럼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New를 보시면 사이 스크립트 파일이 있습니다. 커피 스크립트도 있고요, 다트도 있죠. 여기서는 타입스크립트 파일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타입스크립트 확장자는 이제 ts고요. 이제 ts라고 이렇게 치시면 이러한 이제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타입스크립트에 이제 파일 워처를 이제 등록을 할 거냐라고 묻는데, 일단은 지금은 그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우선 코딩을 해볼게요. 타입스크립트 코드를 보시면 이러한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클래스 키워드, 프라이빗, 퍼블릭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는 이제 PHP5나 이제 자바스크립트 C샵을 해보셨다면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소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코드를 복사해 보겠습니다. 네, 붙여넣기 하면 이러한 형태로 이제 되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변수를 추정할 수 있고 타입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스트링 타입이다 이런 것까지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타입스크립트의 기본 문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고 그 add watcher를 누르시면은 이제 watcher 세팅 창이 떠야 되는데, 제가 먼저 앞서서 추가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뜨지 않죠. 세팅 창이 뜨면 혹은 안 뜨더라도 이제 환경 설정으로 가셔서 여기 파일 watcher를 누르시면 타입스크립트라고 있고, 없다면 뭐 플러스를 눌러서 추가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누르면 이제 watcher 설정 창이 뜹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서 기본적으로는 다 이런 것들이 세팅돼요. 그래서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세팅 안 되는 게 이제 프로그램, 그리고 그 이런 그 패스를 하는 밸류 값들이 세팅이 안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보시면 알겠지만 TSC, 그러니까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글로벌로 깔았으니까 아까 보셨던 이 빈의 TSC를 지정해 주시면 되고, 패스 같은 경우는 이 루트 디렉토리, 그러니까 빈의 디렉토리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빈을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 OK를 눌러서 어플라이를 해 주십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아무거나 수정을 하시고요. 여기서는 공백을 하나 이렇게 추가하고 세이브를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세이브를 하시면 이쪽 좌측에 내비게이터에 보면 화살표가 생기죠. 누르시면 컴파일이 된 걸 보실 수 있어요. 이제 맵을 켜보시면 이제 그 TS 파일과 자바스크립트 파일의 관계를 매핑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리터 JS를 보시면 이런 구조로 보시면은 컴파일 수준이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사용하던 그런 자바스크립트 구조로 컴파일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것도 되겠죠, 이런 거.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작성을 한 거고요. 저희는 이제 이거를 디버깅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게 디버깅이니까. 디버깅의 방식은 소스맵이라는 걸 지원하는 브라우저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 웹솜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가장 먼저 웹솜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index.html을 생성을 하고요. 그러면 저 소스를 include 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하고 얼럿을 하나 띄우는 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 그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 그 런에 가서 에디트 컴플리케이션 여기 가셔서 플러스를 누르십시오. 누르시면 이렇게 뜨죠. 다트 유닛도 있고 뭐 노드.js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디버깅 로컬을 클릭해서 여기서 이름을 지정하면 되는데 마음에 드시는 거 아무거나 지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인덱스 HTML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실행할 파일의 패스를 지정해 주는 건데요. 저 인덱스 HTML이겠죠. 누르시고 프라이빗가 기본적으로 잡히는데 맥에서는 외부에서 접속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어폭스 크롬이 있는데 크롬을 누르시고요. 어플라이를 누르시면 오케이 해서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럼 중단점을 하나 누르고 디버깅을 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바로바로 그냥 라이브 코딩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중단점이 걸려서 디버깅이 이렇게 된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디버깅에서 타고 들어가고 내리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들어가면 이렇게 그 타입스크립트에서 디버깅이 실시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그 하나를 내려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메시지의 스트링이고 그리팅에 이제 뭐 이렇게 월드 값이 들어갔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기본 이런 데서 이제 베리어블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하면 네, 얼럿이 이렇게 뜨겠죠.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웹스톰을 이용해서 타입스크립트 디버깅 하는 거고요. 이뿐만 아니고 소스맵을 지원하면 브라우저에서 바로 할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크롬에서는 소스맵을 지원합니다. 파이어폭스는 아직 지원하지 않고요. 보시면 이렇게 하면 저희가 그 타입스크립트로 작성된 파일을 보실 수 있고 여기서 하나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개발자 도구를 여시고요. 이쪽에 보시면 설정 버튼이 있죠. 누르시고 가시면 이제 소스에 소스맵 이너블 할 거냐 이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체크 해제되어 있거든요. 이제 체크를 하시고 X를 누르시면 이렇게 아이고 다시 보여드릴까요? 아이고 네, 이렇게 하시면 JS 파일 컴파일된 파일을 들어갈 수 있잖아요. 들어가면 JS 컴파일된 게 당연히 들어가지겠죠. 근데 여기서 브레이크를 거시면요, 여기다가 나 여기다 걸 거야 라고 거시면 여기에 걸리는 게 아니고 보시면 그 타입스크립트에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타입스크립트에 해당 동일한 위치에 걸렸다 라고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새로 고침해서 보면 타입스크립트에서 크롬에서 타입스크립트를 디버깅 하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리시고 그럼 당연히 그리팅에 이제 월드가 들어가 있다. 클래스 기반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저희는 코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렇고요. 그래서 여기 위키 문서에 이제 크롬에서 디버깅 하는 것과 이제 그 웹솜에서 디버깅 하는 것까지 다 이렇게 작성해 놓았습니다. 네. 네, 참고하면 좋은 사이트를 알아볼게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몇 개를 소개해 드리는데 이거 대부분은 이제 다 공식 홈페이지들이고요. 여기서 이제 한 3개만 볼게요. 3개만 보면은 여기에도 작성해 놨는데요. 타입스크립트 코딩 영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웹스톤 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제 작성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보시면 그 자동차 핸들 앱을 개발하고요. 여기서 타입스크립트로 어떻게 개발하는지 자기 자사의 그 웹스톰을 이용해서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 영상으로 개괄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타입스크립트의 연습장이 있어요. 이것을 보시면 타입스크립트가 어떤 관계로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코딩이 되는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이제 뭐 작성했던 걸 볼 수 있고요. 이제
기존 자바스크립트도 되고, 클래스로 이렇게 그리터, 아까 제가 쓴 예제죠. 이걸 하면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떻게 컴파일이 되는지 관계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스맵도 아까 잠깐 제가 브라우저 소스맵을 언급했는데요. 소스맵도 이 홈페이지에 가면 어떤 것인지 대충 알 수 있어요. 무엇인지.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그런 세팅에 관한 것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느낀 점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이것으로 이제 우리는 그 웹솜을 이용해서 타입스크립트를 시작하고 디버깅 하는 것까지 간단하게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웹솜은 프론트엔드 개발의 정적 분석과 리스펙터 능력이 뛰어난 IDE임에 이제 틀림없다고 느꼈고요. 타입스크립트까지 갖춰서 뭐 속이 꽉 찬 IDE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현재 단점은 아직 소스맵을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에서는 컴파일된 자바스크립트로 디버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보셨던 것과 같이 컴파일된 자바스크립트가 미니파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코드 퀄리티도 그렇게 심각하게 훼손되는 게 아니라서 자바스크립트 본래의 특성을 깊이 알고 있는 개발자라면 컴파일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자바스크립트와 그 타입스크립트를 번갈아 가면서 디버깅 하는데 크게 무리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많이 불편하겠죠. 그래서 IDE 역시 그 개발자의 취향을 가장 많이 타는 종류 중에 하나잖아요. 만일 각기 취향에 맞게 사용한다면 현재 타입스크립트를 지원하는 IDE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조금 불편하게 작업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서브라인 텍스트 같은 경우는 플러그인 형태로 이제 타입스크립트 코딩을 지원하는데요. 아직 제가 사용해보지 않아서 어느 수준까지 올라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타입스크립트로 기초로 개발한다 라고 가정을 하면 개발자가 알아야 할 게 많아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당장에 대략적으로 나열해봐도 클래스 기반의 객체 지향 구조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타입스크립트의 문법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의 깊은 이해, 그리고 타입스크립트와 자바스크립트의 컴파일 상관관계, 그리고 IDE 숙지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개발자와 개발 환경에 설치되어 사용되어지는 Node.js도 확실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아직까지는 무리일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분은 개인적인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야기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같이 하면 좀 재밌지 않을까 해서 나열해봤습니다. 이제 타입스크립트가 실무에 적용된다면 어떠한 방향이 필요하고, 그리고 정착 가능성이 있을지 뭐 이런 얘기도 해보고 싶었고요. 타입스크립트의 미래 가능성, 아직까지는 시장이 그렇게 뭐 넓지도 않고, 그렇죠? 매니아들만 하고, 그리고 MS라는 기업 자체가 그렇게 뭐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아서 아는 분은 이제 타입스크립트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하니까 자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싫어서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영향도 있겠죠. 네. 타입스크립트의 문법 디자인이 가독성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주고, 또 그것이 개발자에게 어떤 이점으로 다가올까, 이런 부분도 궁금했고, 이런 거는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같이 이야기하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래스 기반 문법과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함수형 언어잖아요. 함수형 문법은 어떠한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것도 함께 얘기를 나눠보면 재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제 즐거운 타입스크립트 코딩을 직접 해보는 일이 남았습니다. 예. 여기까지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